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IMF가 그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성장률을 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하자 그 이제 에너지 무슨 산업재 이 중심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좀 다운은 조금 올랐죠. 근데 장 마감 직전에 그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나스닥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도 CPI 오늘 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출발을 해서 한때는 뭐 좀 0.46%까지 좀 밀려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그 종일 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이 매수를 했어요. 좀 특이한 조합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조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개인은 매도 쪽으로 변했고, 기관도 뭐 좀 매도해서 조금 줄이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종가에서 매도폭을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144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은 142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142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920억을 순매도하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는 2550.64, 그러니까 뭐 겨우겨우 0.11% 상승하는 보합권으로 강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한 0.2%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중간에 1% 넘게 이렇게 좀 팍 주저앉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또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뭐 강보합도 좀 보였다가 좀 밀렸다 이렇게 거듭하다가 장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이제 내려앉는 조금씩 그런 모습을 보였고 끝에 가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오후 들면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53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15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18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90.62포인트, 어제보다 0.93% 거의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이 큰 그런 이제 양극재 쪽이 오늘 좀 고전하면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뭐 코스닥 추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것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이제 새롭게 그 매물대에 근접하고 있어요. 양 시장이 다. 여러분 이제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추세를 무너뜨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1325원 70전. 어제보다 3원 50전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2276억을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31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589억을 순매도했고 LG화학도 793억을 순매도했고 삼성 SDI만 32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이제 현대차 768억을 순매수했고 기아도 9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좀 올랐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은 2,70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09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기아 정도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고 뭐 기관은 뭐 뚜렷하게 산 게 없어요. 전부 좀 팔았습니다. 뭐
조금씩 샀는데 LG화학 237억,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37억, 기아 15억, 뭐 그 정도가 시가총액 상위에서 오늘 기관이 좀 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25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4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6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그 말이 많은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102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19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118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LNF는 외국인이 208억을 샀고 기관은 34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33억을 샀습니다.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총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359억 샀고 기관도 132억을 샀습니다. 오늘 뭐 보면 이제 건설기계, 전력 그 설비, 뭐 전선, 구리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른 이유는 중국이 올해 이제 인프라 투자로 2,339조 정도를 지금 우리 돈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그 인프라 투자가 증액된 건데 3월부터 이 건설 중장비 쪽 부품 같은 거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현대 두산 인프라코는 중국도 그렇고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그래서 매출이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의하면 중국 내의 건설 분야가 이제 성장을 하게 이렇게 해서 되면 이제 구리 수요가 급증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선 깔고 뭐 이런 거 막 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전선주의 실적 기전, 실적이 개선되는 거를 좀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 건설기계, 전력 설비, 전선, 구리 뭐 이런 쪽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죠. 자동차, 전기차 인프라,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이미 뉴스에 나왔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를 투자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겠다. 고객 맞춤형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 들어가죠. 사람이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산 지능형 로봇 등 그 설비의 국산화율을 99%까지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의 핵심인 이제 당연히 전기차 하면 요새 이제 따라붙는 게 충전 인프라죠.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오늘 오른 거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본 혼다하고 전기차 시장 대응에 협력에 합의했다 뭐 이런 소식이 또 그 포스코 홀딩스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하나증권의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에코프로에 관한 이거 뭐 저 스쿨 회원들께는 새벽에 보내드렸지만 이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의견이 그 하나증권에서 피력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을 끌어내렸고 2차전지 전부 이제 힘을 못 쓰게 됐죠. 그리고 미국의 CPI 발표가 오늘 밤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제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지만 그거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잔뜩 웅크린 그런 시장이다. 근데 원래 이제 시장이 오늘은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코프로에 대한 리포트 때문에 코스닥이 좀 생각보다 많이 좀 내려간 거 그것만 이제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제 아시지만 이게 뭐 원래 행사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날이어서 우리 시장도 이제 뭐 상당히 그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갈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오늘 자체는. 예.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뭐 CPI가 얼마나 발표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는 그 수치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시장의 반응이 사실은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시장에 이미 다 돌고 있어서, 그거보다는 특히 이제 그 CPI 같은 경우에 그 코어 CPI의 그 해석을 놓고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거를 어떻게 이제 시장이 소화해내고 반응을 하느냐. 그거의 뉴욕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내일 이제 그 방향 설정하는 게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오늘 밤에 어차피 뭐 스케줄에 의해서 발표되고, 그 CPI에 따라서 다음 달에 연준의 추가금리 상승 쪽에 조금 무게가 더 실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 그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오늘 새롭게 튀어나온 거 하나가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가 이게 과대평가가 됐다 하는 그 리포트, 그것이 이제 오늘 사실 시장의 핵심 이슈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 에코프로에 대한 이제 얘기들은 상당히 많았죠. 근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았지만, 증권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가격에 대해서 거론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맞을 겁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약간 인포멀한 얘기였는데, 이제 그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골자는 이런 거예요. 2차 전지 부문이 상당히 그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 또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이런 세계적인 정책이 지속되는 한 그럴 거는 맞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뜻하지 않은 그 경쟁력, 지금은 뭐 K 배터리라고 우리가 상당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변수도 뭐 계산해야 되고,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는 지금부터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7년 거까지 땡겨다 쓴 거다 이거죠. 땡겨다 쓴 거다. 그게 이렇게 그때까지 된 밸류를 땡겨다 쓴 거다. 당연히 이제 PER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정 시가총액은 11조 8천억 정도를 본다. 11조 8천억.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떨어졌는데도 16조 5,600억이니까, 그러면서 목표가는 45만 4천 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좀 뜬금포 같아요. 예. 여태 가만히 있다가, 에코프로가 벌써 난리 난 지가 언젠데, 물론 이제 증권사 기관이 고객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또 안 될 땐 안 된다고 얘기를 잘 못하는 우리 풍토에서 봤을 때 상당히 대단한 결심을 한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게 좀 약간 뜬금포 같아요.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2배 이상 밸류에이션 대비 오를 동안 왜 가만히 있었나? 그렇잖아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소위 말하는 배터리 아저씨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서 싸우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을까? 그것도 이상하고. 우리가 이제 늘 이렇잖아요. 어딜 가는데 시간을 내서 가는 거하고 시간이 나서 가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냥 시간이 나서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왜 지금 그래야 됐을까? 그리고 이 리포트의 제목이 영어로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Great Company. 이 회사가, 에코프로가 Great Company, 대단한 회사다 이거죠. But bad stock.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나쁜 주식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두고두고 뭐 회자가 될 리포트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언젠가는 빠지겠지 뭐 늘 뭐 계속 가겠어요 주가라는 게. 근데 역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이제 역시 예상한 대로 고전했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뭐 이거를 배드 스탁이라고까지 좀 덴저러스 스탁은 맞죠. 덴저러스. 근데 뭐 어, 그레이트 컴퍼니인데 어떻게 배드 스탁인가? 예, 그런 요새 영어들을 너무 많이 써서 말이죠. 예. 그런 말이 되나요? 예, 좀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강하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기관들의 형태를 보면 기관들이 소위 말하는 2차 전지를 추종 지수로 하는 ETF나 이런 데에 에코자 들어가는 그 에코패밀리를 잘 편입을 못했어요, 사실. 예, 그게 이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렇잖아요. 매일 LG 에너지 솔루션만 쫓아다니지 사실 이런 거를 빠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가 2차 전지에는 양극재였다. 응, 하단으로 갈수록 양극재,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로우 메타리얼 쪽이었다는 거를 인식하는 사이에 주가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걸 기관이 편입하기가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는 알게 모르게 진입장벽, 소위 말하는 텃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2배 이상 높게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무슨 배드스탁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초짜 아닙니까? 에코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공격이나 취급을 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쳐 나가는 거죠. 옛날에 센트리온도 그랬듯이 주시장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특히 이제 기관은 이제 기관만 구미에 맞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주가가 빠지면 그럼 누가 이익을 보냐? 공매도. 근데 이제 개인들은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기관은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외국인 공매도 칠 수가 있어요. 오늘 외국인 많이 팔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에코프로 이런 거 몇천억씩 막 때리는 날 때리는데 얘네 언제 사서 때리겠어요? 공매도죠. 그러니까 그리고 공매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개인은 못해요. 그러면 뭐 리포트 내고 주가 빠지고 그러면 뭐 기관은 살판 났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처음에 2020년에도 약간 그랬잖아요. 2020년에도 안 된다 이랬는데 동학개미 달려들어서 막 사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때랑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게 이제 많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3일 빠질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3일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고민, 개미의 고민은 여기에서 이제 딱 마지막 질문으로 가는 겁니다. 팔어 말어. 우리 흔한 말로 고 스톱. 이거를 정해야 돼요. 야 이렇게 리포트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더 버티다가 이거 우리 훅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골치 아픈 것 같지만 선택은 되게 간단해요. 딱 두 개예요. 두 개. 하나. 겁나면 지금까지 그냥 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고마우니까 10,000원이라도 남았으면 그냥 판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나중에 아쉬워하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아쉬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되돌아 다시 산다거나 무슨 그런 거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지금 뭐 저런 얘기 나오고 뭐 시끄러워 이제 못 간다. 그러니까 난 파겠다. 이렇게 정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10일 이동평균의 기울기를 보는 매매 원칙에 따라서 그 10일 이동평균이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시그널을 보면 난 그때 팔겠다. 뭐 이래도 되죠. 그러려면 이제 3일 빠져갖고 10일 이동평균이 죽겠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마음 졸임을 좀 각오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할 거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죽으면
그러면 반도체나 다른 게 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넌센스예요. 시장은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개미들이 다 거기에 물려 있어요. 그럼 개미는 물렸지만 뭐 딴 애들은 안 물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주식 시장에서 마지막 종가는 누가 만들어요? 개미가 만들어요. 마지막 종가. 그게 높은 고가건 저가건 마지막 가격을 만드는 사람은 개미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개미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바보가 돼서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또 자기가 사서 뭘 어떡하겠어요.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개인이 안 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심플한 생각이 있잖아요. 2차 전지 하면은 뭐 반도체 탁 땡기면 쫙 또 개미들이 반도체로 온다. 갈 돈이 없어요. 이제 2차 전지에 마저 물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지금은 잘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같이 잘못하면 시장 전체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도 우리는 이제 그 바보 개미, 소위 말하는 호구 개미가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매매 원칙을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면 뭐 기관이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못해요. 기관 허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노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시고 몇 차례 검증을 해봤지만 이 매매 원칙 이거 의외로 잘 맞아요.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파는 거를 시장 바깥에는 절대로 못 팔아요. 이 안에서 팔면서 흔적을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일 수도 그러니까 나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코프로는 겁나면 파시라. 아니면 매매원칙 지키시라. 둘 중에 하나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 대신 아쉬움 그런 거 없기. 이거는 이제 하셔야 된다. 오늘 이제 스쿨 회원분들은 7시에 줌 라이브 있으니까 다시 그때 뵙도록 하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